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설 특수를 노리고 제수용품과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망원유수지 공간활용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야생생물협회를 유기동물 포획단으로 위촉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무한 영산강물을 끌어올리며 가뭄 해소에 나섰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설을 앞두고 장을 보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는 각각 어떤 품목이 저렴한지 또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저렴하게 장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지난 10일 기준 전통시장 설 차례상 제수용품 구입 비용은 27만 4천 원 선, 대형마트보다 20%가량 저렴했습니다. 특히 고사리와 도라지 등 나물류는 대형마트보다 60% 쌌고 동태와 대추도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페이백을 하면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하시고 또 뭐 덤을 얻어간 것처럼 또 우리 전통시장을 더 이제 많이 애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대형마트라고 하더라도 모든 품목이 비싼 건 아닙니다. 배와 사과 등 과일류, 무, 배추 등 채소류 등이 전통시장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기를 끌었던 냉동 전이나 떡갈비, 나물 등 제수용 간편식들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편식 제수 먹거리 상품들이 인기 상품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색 고지전, 그다음에 동그랑땡, 떡갈비 등들이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가격이 인하된 부분이 있어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KBC 우리 동네 조트만 마켓 등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역 우수 제품을 최대 47%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설 특수를 노리고 제수용품과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수법들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가짜 포장을 넘어 축산물 이력번호까지 속이는 대담한 범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는 나주의 한 식육점. 명품 최상위 한우라 적힌 축산물의 이력 번호를 조회하면 한우로 나오지만 사실은 호주산 소고기입니다. 이력 번호를 도용하고 가짜 포장까지 했지만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위반이 드러나자 식육점 사장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당연히 한우, 암소, 갈비로 착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선물 세트니까 손님께 누가 이렇게 선물 세트 해가지고 누구한테 선물할 때 가격표 달고 이렇게 누가 눈치 보이게 이렇게 선물 안 하잖아요.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광주의 한 식육점. 버젓이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원산지 확인 키트로 검사해보니 스페인산으로 탄로납니다. 이렇게 적발된 양은 약 33kg. 본래 가격보다 70%나 비싸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적발된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43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고기가 진짜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추후 위반 물량을 추후에 이제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한 후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이력번호 도용까지 설명절 특수를 노린 범행 수법들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성산근린공원의 개발공사 추진과 함께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마포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작년 11월에는 성산근린공원 제조성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보존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해 사업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마포구는 2020년 성산근린공원 개발 계획을 통해 바닥에 데크를 놓는 무장의 숲길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중단됐고 민관은 개발과 보존을 두고 2년여간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군은 지난 11월 주민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산근린공원 제조성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9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원하는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성산근린공원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 정책 방향을 기존의 개발 계획이 아닌 보존 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는 현장 구청장실이 성산근린공원 보존 사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일대를 일일이 다니며 식생 복원 현황, 나대지 다층림 조성지, 위험 사면 및 수목 정비 사업, 조류 서식지 주변 샛길 폐쇄, 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 주요 공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성산근린공원 관련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서로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는 소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현장 구청장실과 상생위원회를 통한 주민 목소리 청취로 지역 갈등 해결과 정책 마련의 토대를 삼을 것입니다. 마포구는 망원 유수지의 공간을 활용해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확충 방안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각 소관부서가 참여해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마포구청장, 각 국장 및 관련 소관부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방안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망원유수지의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신중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일 좋은 행정은 다수의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에 생각을 하고. 먼저 도시환경국장의 총괄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어 도시계획과 체육진흥과, 물관리과, 건축지원과 및 보행행정과가 각각의 추진계획 및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어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끝으로 보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마포구는 이날 보고회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고의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새해 첫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을 인류 경제도시 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023년 첫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시정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제시했으며 2023년을 인류 경제도시 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민선 8기 6개월 동안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조기 확정,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포함, 국비 4조 원 시대 개막 등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들과 대전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2023년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신기술 기반의 산업 패러다임 선도, 모두가 즐겁고 건강한 도시 조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재편 등 5대 비전 과제를 설정하고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시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특례보증 규모는 1,650억 원이며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보증 두 종류로 진행됩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기간 5년,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 등 분할 상환입니다. 대전시는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와 연 신용보증 수수료의 1%를 지원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보증 심사기준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제3산업단지 내 7개 기업과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제1호 태양광 발전 사업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17일 제3산업단지 내 7개 기업과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제1호 태양광 발전 사업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성면 슬레이트 공장 지붕 116만 제곱미터 전체를 철거해 지역 산업체의 근로 여건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제1호 발전소로 참여하게 된 기업은 주식회사 대학원제로 25년간 연간 최대 약 1,200만 원의 임대료와 각종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대구시와 디케어센터 의원이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디케어센터 의원이 17일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디케어센터 의원은 대구시와 협력해 2023년부터 매년 저소득 취약계층 100명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케어센터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구에 개원해 질병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한 고객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의 제12대 13대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 인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제13대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조혜경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영상물 시청을 시작으로 21세기 남녀 평등 헌장을 낭독하고 제12대 김복준 이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취임사 및 축사를 통해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할 제13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횡성군이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야생생물협회를 유기동물 포획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횡성군 내 발생한 유기 유실동물은 347마리로 2021년도 대비 24%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른 개물림 등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 민원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촉식은 1월 9일 군수 집무실에서 열렸으며 포획단은 유기동물 신고 민원 접수 시 민원인과 통화 후 유기동물 발생 현장에 출동해 유기동물을 포획하게 됩니다. 포획된 동물은 횡성 유기동물 보호관리센터에서 보호, 열흘간의 공고 후 입양 및 인도적 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중부 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안 발의 환영 및 입법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11개 시장 군수 등이 참여해 특별법 발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 전체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중부내륙 연계 지역의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 연계를 통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이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현판식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전국 최초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 지사는 협력 의료기관을 늘리고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료비 후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통해 충북도로부터 협약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접견하고 직원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는 중북 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축사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신발전 축으로 중부 내륙 시대를 만들어 함께 성장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는 백두대간으로 막힌 지리적 여건상 교류 협력이 어려웠지만 예부터 장원급제의 영광의 길이었다며 충북과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로 다시금 옛 영광을 되찾자라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김영환 충청북도도지사는 변화의 시작,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트리플 악셀 충북이란 주제로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에서 대한민국 신발전축으로 중부 내륙 시대를 소개하며 경북과의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의료비 후불제의 충북의 역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장 군수 영상회의와 연계한 청렴 결의대회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참석해 기관별 청렴 구호를 제창하고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올해 경상북도는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시군과의 청렴 동반 상승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하고 상반기 중 자체 청렴도 측정을 통해 조직 내 부패 요인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3년 새해 포항시는 미국을 방문해 미래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찾고 대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요. 더 넓은 세계에서 지방도시의 생존 경쟁력을 다졌습니다. 포항시 방문단은 가장 먼저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3년 만에 정상 개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 방문했습니다. 포항시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포항관을 열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지역 기업 30개사의 부스는 연일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꿈의 신소재 그래핀의 상용화와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그래핀 스퀘어 등 세계 지역 기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수출 역량 강화 등 향후 신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의 핵심 산업과 연계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CES 2023에 참석한 이강덕 시장은 현장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벤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건의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도모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8일 이강덕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고안한 차세대 혁신 시스템에 주목하며 기가팩토리 유치와 연계한 미래 전략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하터널 미래형 교통 시스템 베가스 루프를 시승하고 기술 책임자를 만나 포항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와 관련한 운영 현황 및 투자 조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포항시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 방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피츠버그시를 방문해 다방면에서의 교류 협력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1일 포항시는 피츠버그시의 민관 공동경제협의체인 피츠버그 지역연합, 포항상공회의소와 혁신 경제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피츠버그시 경제부활의 중심이 된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시는 지역 기업들이 피츠버그 지역연합에 속한 기업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엘러게니 카운티 수장을 만나 포항시와 피츠버그시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피츠버그 자매도시 협의회 교류 협회장과 양 도시 간 자매도시 결연을 목표로 여러 분야의 교류를 지속 추진하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피츠버그대 혁신연구소 파트너십 디렉터를 만나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을 소개하고 시의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과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또 로봇 및 컴퓨터 공학으로 유명한 카네기 멜론대를 방문해 포항에 적용 가능한 산학 지원 모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포스텍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와 카네기 멜론대학 블락연구소 간 정례 포럼 개최를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광 지역 농협들이 영광군 예산을 지원받아 적자를 면해놓고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농민들이 금리 인상에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씨름하고 있는데 농협이 자신들 주머니만 배불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협중앙회 영광군 지부 앞에 성난 농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37억 원을 지원받아 적자를 면한 지역 농협들이 직원들에게 100에서 15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농협이 농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돈잔치에만 여념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자재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정률 수수료는 판매 마진율을 동결하여 농민들의 고유를 빨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실제 지난해 4분기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1% 상승한 데 그쳤지만 농업에 투입된 비용은 28.3% 증가하는 등 농가의 경영 조건은 21.2%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농협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농민들의 박탈감이 큽니다. RPC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영광군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 정도의 적자폭을 메꿔줬습니다. 지금의 성과금에 대한 각 농협들의 현상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농협에 대한 감사, 지도 권한을 가지고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중앙회장의 연임과 돈잔치에만 여념이 없다. 농민들의 상황은 악화되는데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자신들의 주머니만 부풀리는 농협.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농협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제17회 여수 해양마라톤 대회가 진남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월 8일에 개최된 여수 해양마라톤 대회는 5km와 10km, 하프, 풀코스 총 4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여수 해양마라톤 대회는 여수시의 자랑인 명품 전라선 옛 철길과 천혜의 자연풍광을 지닌 해안도로가 코스에 포함돼 전국 동호인 마라토너들의 순례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명절을 맞아 소중한 지인,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